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뉴스 제1부. 정 PD의 세상에 100대0은 없다는 KBS 라디오 매거진 수요일 방송분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알찬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생활에 더하기가 되는 즐거운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세상에 100대 0은 없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네.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덥습니다. 저희 몇 주째 같은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더운데 뭐 그냥 네, 고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더위를 이겨내 가면서. 네, 뭐 곧 이제 입추도 지났으니까요. 예. 뭐 더위가 좀 꺾이리라고는 기대를 좀 해보고 오늘은 우리 전임혜 아나운서님께 제가 그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시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네. 어떤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업? 뭐 부모의 꿈은 원대하고 크고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저희들 아이들 아직 어려서 막 드러머가 꿈이래요. 드러머? 네, 그래서 저도 반응이 딱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게 최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기왕이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네네. 또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바람을 갖고 있을 예.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뜻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는 거 아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네. 자식농사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에 격하게 아주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정 PD의 세상에 100대 0은 없다에서는 얼마 전 재선에 성공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대전에서의 국제고 설립 재추진 이슈와 관련해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오래된 쟁점이긴 하지만 또 이제 교육 정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논의인데 지금 대전에서의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지난번에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지난 임기 때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네.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찬반이 뜨거웠었죠. 그랬었죠. 네, 결국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재검토라는 결정이 나왔고 또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통과되지 못해 결국은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부 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사교육 열풍 등이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작용이 너무 많다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어떤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고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과 함께 교육부가 제동을 건 대전 국제고 설립 문제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는 대전에 국제고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견과 함께 네. 정부와 논의를 거쳐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육감 뜻은 이거예요. 대전은 국제고가 필요한 곳이다. 대전이 필요한 곳이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왜 대전에 국제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 설동호 교육감 그 발언에 따르면요. 예. 대전에는 대덕 연구개발특구하고 여러 대학들이 아하. 있고 예. 외국인 과학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도 그 자녀들이 갈 학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교육도시인 대전에서 과학자 자녀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인재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미래 인재로 네. 성장할 수 있도록 네. 국제고가 설립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덕과학특구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라든가 연구자들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죠. 또 연구원들은 해외에서 생활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대전에 외국인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전 그 유성구 용산동에 대전 외국인 학교 TCIS라는 곳이 네. 있는데요. 네. 이곳은 1958년에 개교해서 과거에 한남대학교 옆에 있다가 2012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왔고요. 유치원 과정부터 고교 과정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국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수업료 부담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 유치원과 초등 과정은 연간 약 1,556만 원 정도, 그 중학교 과정은 약 1,830만 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약 2,24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외국인 학교가 대전에 생겨도 그렇게 나쁘게 많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네. 좀 더 실상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추진했던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모집 요강을 보면요. 이 외국인 자녀들의 그 경우는 네. 정원의 선발. 정원 외 선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해진 인원 이외에 별도로 선발한다는 네,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럼 아까 이제 외국인 자녀를 위해 학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정원의 선발이 이렇게 약간 좀 이해가 쉽게 그럼 납득이 안 정원은 되죠. 내국인으로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학교가 정말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인지 어허. 아니면은 내국인 그러니까 즉 예. 일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특목중학교, 특목고등학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특수 목적 교육기관인 이른바 특목중, 특목고에 대해 네. 그걸 통해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유미 아나운서께서는 교육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잘하는 것. 평범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네. 교육의 본래 취지가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네. 어떻게 하면 남들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자신의 행복 추구 못지않게 네. 타인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 한번 볼까요? 과연 그 본래대로 그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말인 거죠. 산업화 시대 이후에 우리 교육이라는 게 이제 좋은 성적 거두는 거에 너무 치중이 돼 있고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경쟁적인 현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실 모델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 시대에 보다 많은 생산을 위해서 네. 다시 말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으로 이제 사람들을 수용해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숙지시키는 그런 형태였었죠. 네. 그러니까 학교 현장 역시 교실 앞에서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나온 무언가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그걸 수동적으로 따라서 암기해야 되고 그 암기한 내용을 평가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면 학생들마다 학업 성취 능력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학업 성취도가 좀 우수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어쨌든 그래도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나라에서 해준다면 더 좋은 게 아닐까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우선 예. 간단하게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수월성, 평등성이란 말이 흔히 쓰이는 건 아니니까 교육의 수월성, 평등성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월성 교육이란 방금 전 우리 전유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면에 평등성 교육이란 누구에게나 동등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특목중, 특목고 등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이는 쪽을 수월성 교육 찬성론자 그리고 이제 평준화 입장에 찬성을 보이는 쪽을 네. 평등성 교육 찬성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코너 제목이 세상에 100대 0은 없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자 들으시 이제 100대 0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방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죠. 흔히 말해서 이제 공부 잘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방해하는 그런 정진호 같은 학생이 있습니다. 왜 굳이 본인에게. 이런 학생 때문에 네. 공부 잘하는 전유미 학생 같은 그런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기분 좋네요. 이럴 때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네. 이걸 반드시 특수 목적 그 학교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학교가 아니어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요? 네. 또 하나는 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 공부 잘하는 학생 하면은 성적 좋은 학생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적이 과연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냐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의적이거나.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시험 점수로 딱 환산돼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날 성적이 좋다고 하는 거는 네. 잘 외우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전 말씀하신 창의적 교육, 우리 창의적 인재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잘 외우는 거하고 이 창의적 학습하고 둘이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 창의적인 인재를 걸러내기란 시험을 통해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평준화 정책 지금 뭐 고교 평준화다 뭐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이제 엄마들의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평준화는 좋은데 이거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특수 목적 학교를 통해서 인재들을 양성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향되었다는 말이냐는 거죠. 성적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향, 하향하면은 네. 어떤 기준점이 존재해요. 그거 네. 이상이면 상향이고 이하면 하향인데 그 기준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향 평준화하면은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예. 그 기준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특목고 같은 것도 많이 생겨났죠. 자사고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수월성 교육 정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수 목적 그 학교 제도를 시행하고 나니까 설립 취지와 다르게 소위 명문대 진학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 과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고 네. 또 이른바 우수한 학생들은 특목고가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고가 떠안는 일종의 고교 서열화가 심각하게 고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 문제 있다는 것은 아이들을 키워본 학부모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특목고들이 이제 좀 그 취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외고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양성하자는 그렇죠. 건데. 과거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들을 진학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인정은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예. 지금의 교육 환경이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과도한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내 자식만이라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부모들도 있어요. 요즘에 많으시다고요. 그런데 네. 주위를 둘러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내 자신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행동경제학의 예. 게임 이론 중에서 죄수의 네네.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연선이하고 의미하고 다시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연선이 등장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 네. 네. 둘이 이제 경찰에 네. 잡혔어요. 네. 근데 잡혀가지고 이제 무슨 경찰이 잘못을 한 거죠? 취조를 합니다. 네네. 근데 각각 따로 방에서 이제 취조를 당해요. 근데 둘 다 서로 자백을 하면요. 네. 2년씩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둘 다 이제 묵비권을 행사해요. 네. 그러면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돼. 혐의 입증이 안 돼가지고.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자백하고 한 명은 묵비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백한 친구가 배신한 게 되겠죠. 네네. 배신한 친구는 풀려나고요. 그 다음에 배신 안 하고 묵비권 한 친구는 3년을 살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둘 다 묵비권 하면 6개월 산다면서요? 네. 그게 제일 나은 거 아니에요? 예,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의 전제는 둘이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유미가 생각해 연선이가 네. 아무래도 자백하면 풀려날 것 같으니까 네. 내가 먼저 자백해야 되고 자백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서로, 그러면 이제 저는 풀려나지만 연선이는 3년. 그런데 서로 못 믿게 되잖아요. 서로 자백을 해요. 둘 다. 네네. 그런 경우 있을 수 그러면은 있죠. 2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말씀하신 대로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6개월만 살고 나오는 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하면요. 둘 다 이제 오래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게 우리 교육과도 비교해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일단 내 자식 먼저 잘 가르쳐보자라는 생각이 네네. 결국 돈은 돈대로 쓰죠, 사교육으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어합니다. 그걸 그 견뎌내기 위해서. 그런데 성적은요. 기대만큼 안 나옵니다. 통계로 봐도요.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네. 네. 성적은 기대만큼 안 나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성 교육 정책도 역시 이 평준화 정책이 있죠. 해결된 문제는 많거든요. 일단은 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도 있고요. 정권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 바뀌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또 교육의 다양성 측면 고려해봤을 때 이것도 보완점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의 본래 목적은 우리가 남들과 함께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점이죠. 기본에 충실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육의 본래 목적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할까? 저 갑자기 의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남들과 함께 보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남들 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아이를 교육한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문제가 말씀드린 되는 게 그 죄수의 아닐까. 딜레마에서도 프레임을 짜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게임을 뭐 협동의 게임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안 하고 서로 묵히거나 행사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이기나 이런 경쟁 게임으로 판을 펼쳐놓으면은 네네. 그러면 서로 배신해서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도출을 해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의 목적을 봐도요. 민주시민의 양성, 서로 협업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게 기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국제고 설립 의지에 관련해서 교육의 수월성 그리고 평등성 좀 살펴봤어요. 그 이면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래 목적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